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이탈표가 100표나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데요. 자, 다선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핀치에 몰린 친명, 바로 김용민이 어떻게 하면 부결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라고 내놨던데요. 예, 황당합니다. 그냥 참석을 하지 말아서 과반 참석을 해야 되니까 정족수를 모자라게 해서 부결을 시켜버리자라는 황당한 제안을 했는데 이게 그냥 넘겨짚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3.1절에도 국회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국회에 나오지도 않았던 민주당 하다가 베트남으로 20명이 단체로 출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이래놓고도 김진표는 국회의원 늘리자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자들 만약 이런 식으로 단체로 2차 체포동의안 때 출국하거나 이래버리면요. 진짜 정족수가 모자라 버릴 수도 있겠죠? 이거 빨리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태경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력이 좀 뛰어난 편이죠. 2차 때는 민주당 이탈표가 100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태경이 자신이 이탈 규모 35명이라고 유일하게 맞췄던 것과 관련해서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야 격치를 항상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의원들과도 잘 지내고 허심탄회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신 것입니다 라고 으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은 과거 독재 시대 때 보면 국내 언론을 보고는 우리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외부의 외신을 봐야 했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국내에 일어나는 상황을 다 표현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보도하지만 우리 언론은 언론의 자유가 없어서 보도를 못했었단 말이죠.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이번에 반대표 안 찍은 사람들은 출당시키려고 누군지 수색 작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비난한 뒤에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천 문제도 있지만 이재명 체제로 가면 참패한다는, 서울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진다는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재명이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직을 이재명이 스스로 물러나면 체포동의안은 같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부결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러날 것 같지 않다면은 강제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체포동의안 통과가 되면은 감옥 보내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름방학 오기 전에 감방 간다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민주당의 이탈 규모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계속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다음에는 기권 무효표 던졌던 20표, 이 사람들이 전부 찬성표로 돌아설 것입니다. 아마 찬성표를 안 찍었던 사람들로 찬성표로 많이 올 텐데 중립지대에 있던 의원들이 5, 6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라면서 100명선을 내다봤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30여 명 플러스 일부 중립지대 60명까지 다 해가지고 100여 명 선을 내다봤다는 겁니다. 2차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시기에 대해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그리고 백현동, 정자동 이런 비리 사건들이 있는데 거의 수사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어쨌든 여름방학 오기 전까지 6월 말까지는 체포동의안이 또 한 번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질문이 나온 것이 무슨 질문이냐? 바로 김용민이가 그냥 불참으로 부결을 시켜버리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정족수를 미단시키자. 이거 황당한 얘기인데요. 자, 헌법 49조에서는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면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총 299명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149명의 의원들이 참석해야 되는데요. 자, 이에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2차 표결 때는 보이콧을 해서 그리고 자동 부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50명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다 합쳐도 149명 내지 150명이 안 되는 거죠. 김용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올라오면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체포동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같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다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될 것이다 라면서 이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죠. 지난번에도 자율투표를 택했는데 지금 계파 갈등이 불거졌고 이재명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내부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원로들까지도 다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표결 관련 지침, 그것도 당론이라는 게 아예 불참합시다 라는 진짜 뭐 국회의 정신을 갖다가, 그죠? 국회의 정신을 위반하는 사실상 헌법 파괴 행위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원내 관계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개인의 의견이다. 지도부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태경 같은 경우는 쟤들은 그렇게 하자고 할 인간들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텐데 하태경, 제가 볼 때는 아예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투표 거부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라고 실현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론으로 하더라도 무기병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데 당론으로선 실효성이 없고 그럴 경우 아예 못 들어가게 하면 그때는 누가 표결하러 들어가는 것은 곧 찬성표 던지러 들어가는 것인지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의 적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치졸한 수법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럴수록 이재명은 확실히 죄가 있구나, 본인도 자기 죄를 잘 알고 있구나, 이런 국민적 확신만 높아지겠죠 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반 이재명당으로 가야 되니까 당연히 분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재명 다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감옥을 안 가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재판받고, 그러니까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법정 구속이 결국 되게 되겠죠. 판결 받으면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수십 년 이상의 형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수십 년 이상 살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면 나중에 유죄받아도 그 후에 사면복권의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면복권 기회를 아예 스스로 차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회라도 조금 남겨놓을 것인지 양자 선택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하태경과 뜻을 달리합니다. 이재명이가 사과할 인간도 아니고요.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이 있는데 그동안 보면 일반인들 사면복권의 기회 갔습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선거 때 되면 뭐 그런 건 있죠. 뭐 운전면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생계형, 경범죄 이런 거는 사면해주지만은 중범죄 저지른 대한민국 국민들 사면해주는 거 봤습니까? 사면 안 해줍니다. 그죠? 이거 지금 보면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고, 어떻게 보면 경제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지역 토착비리, 깡패, 잡범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큰 건이고요. 거기다가 또 뭐 있습니까?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사면해주면 안 되죠. 몇십 년 선고를 받을 것이다. 부형받고 선고도 받을 것이라는 하태경의 분석은 맞았지만은 뭐 지금이라도 이재명이 석고대죄하면은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국회에 출석을 안 할 가능성, 베트남으로 민주당 의원 20명이 출국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3월 4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굳이 베트남까지 가서 워크숍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제도 이건 방탄국회가 될 것이니까 3월 1일에 무슨 국회를 여냐, 3월 6일 정도부터 열자라고 분명히 국민의힘에선 얘기를 했었고, 당연하게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3월 1일에 기습으로 국회를 열겠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막상 외국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3월 6일에 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또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베트남으로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2박 3일간 20여 명의 의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떠났다고 합니다. 더 미래 측은 당의 진로와 총선 준비, 진보의 재구성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워크숍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지금 소집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워크숍 일정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더 미래 소속 의원들 오늘 오전 베트남의 하노이로 워크숍 진행을 위해 출국을 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오랫동안 계획해왔지만 일정이 밀려 3월에 가게 됐다는 건데요. 아니 굳이 왜 베트남을 가냐고요. 2박 3일 워크숍 국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의도가 밤샘 토론하기에는 비좁습니까? 그러면은 수도권에만 나가도 인근에 강원도나 충청도까지만 가도 콘도들 많잖아요. 거기에 회의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밤샘 토론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베트남을 갑니까? 베트남에 금송아지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또 핑계를 대요. 이상민 장관 탄핵 때문에 연기를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더 미래의 관계자, 통상 이 시기에 워크숍을 해왔습니다. 해외에 늘 나갔었습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갑니다. 궁극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당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이 될 겁니다. 해외를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그러면서 이자들이 모임의 운영비가 아닌 사비를 각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점입니다. 민주당의 요구로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방탄국회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회를 열겠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거취가 문제가 돼서 당이 지금 혼란하고 이재명 내려와라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해외까지 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명분이 떨어집니다. 워크숍에 참석하는 한 의원 끝까지 고심을 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당을 위한 최선의 방향의 총의를 모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 원내 지도부도 같은 시기에 국내 워크숍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박홍근이 중심이 돼서 일단 무기한 또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는데요. 자, 민주당에서 최대 의원 모임인 더 미래가 해외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도 내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미래가 60명 정도 전현직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20여 명의 현직 의원들이 출국을 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 오랫동안 준비해 왔겠지만 많은 수의 의원들이 떠난 것, 이거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대국민 사기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 20명이 오늘 대거 외유를 갔다니 이게 사실인지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국회법도 무시하고 3.1절 이재명 방탄국회를 밀어붙이더니 정작 국회는 내팽개치고 공식적인 의원 외교도 아닌 단체로 외유를 떠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당 의원들의 변명이라는 게 더 기가 막힙니다. 당의 진로와 총선 준비, 진보의 재구성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워크숍이라는데 민주당의 진로를 베트남에서 찾습니까? 외국에서 총선 준비를 합니까?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구차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달에도 민주당의 40명 넘는 의원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국회의원들의 공분을 샀는데 1월에도 지금 이 방탄국회 뭐 어쩌자는 겁니까? 김미애 원내대변인 3.1절 공휴일부터 민생을 챙기기 위해 하루도 쉴 틈이 없다던 민주당의 말은 거짓과 위선이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주당의 국민 무시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기만 행위라는 말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라면서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을 조장하는 국민 배신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이거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도대체 베트남에 왜 가는 겁니까? 황당한 일입니다. 도대체 베트남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외에 자꾸 나가고 돈 쓰고 일은 안 하고 국회의원 늘려야 되겠습니까? 줄여야 되겠습니까? 김진표,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은 지금 비례대표 늘리겠다 난리가 났어요. 정의당 360명, 김진표 350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절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3월 27일경에 그 전 국회의원들이 난상 토론을 벌리고 4월 28일까지는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뭐 아마 본인은 의원 수를 늘리자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또 이번에 그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의당이랑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참여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 레파토리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도 입장을 나타내고 제대로 싸워야 될 때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 4분 오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고요. 제대로 한 방 먹여야 됩니다. 100명이 배신할 민주당, 뭐가 두렵습니까? 끝까지 버티고, 실제로 민주당이 4월이면 원내대표 새로 뽑거든요. 자, 그때 되면 멱살잡이 들어갑니다. 친명, 비명, 친문, 친이낙연 난리가 납니다. 그때까지 이 모든 절차 합의를 파기하고 버티고 버텨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이양수 의원이 얘기하듯이 270명으로 줄이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조경태 의원 얘기하듯이 200명 정도로 줄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200명 이하로 줄일 때는 또 헌법 개정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총선에서 200표 이상으로 승리하고 난 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민주당 지금 베트남으로 도망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잡아야죠.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적수도 또 저기 안 넣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들어오질 않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적꼼수, 여론이 심판하고 총선에서 심판하고 그 전에 국민 저항권으로 국회 전체, 민주당 전체를 끌어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재명 문재인 깜빡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미래로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